저는 예술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와우, 와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1월에 공간 더인에서 개인전을 하게 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김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작가의 만남을 준비를 하면서 작가인 저를 수식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단어 중에 몇 개가 좀 찐해 보인다 싶으면은 여러분 실력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추려놓고 보니까 이 얘기를 다 하면 저는 좋아요. 전 요거 수다 떨고 관심 받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2박 3일 동안 나가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이만큼 줄여봤습니다. 와우. 아까 찐했던 글씨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전 양반이 낯짝이 참 두껍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몇 개 안 되는 단어 중에서 제가 처음 얘기해 볼 거는 이 예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과연 이 김영주란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영주란 작가가 하고 싶은 예술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3, 4년 전에 이제 막 작품 활동도 하기 시작을 하고 전시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주야, 너는 왜 예술을 하고 싶니? 라고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술하는 게 좋아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 손짓과 약간 머시기한 표정은 제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지만 약간 뭔가 넌 아직 예술가를 하기에는 약간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 좋은 뜻이었던 걸로. 이걸 저도 그냥 듣고 넘기면 되는데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내심 좀 찜찜했나 봐요. 그래서 너 예술이 왜 하고 싶니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 계속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형주야, 너는 왜 예술이 하고 싶어? 형주야, 너는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예술가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 라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작가분들이, 특히 청년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뒤에서 이랬는데 맞아요. 제가 다 여쭤본 건 아닌데 청년 작가들은 아마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예술가는 원래 가난한 직업이야, 예술은 원래 돈이 안 돼, 이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욕고를 하고 작품을 들고 편의점에 가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작품을 이제 알바생분께 딱 보여주겠죠? 입고를 하고. 그럼 알바생분이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제 작품이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저기 있는 샌드위치랑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알바생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알바 인생 10년 중에 이런 진상은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절대 안 바꿔줍니다. 작품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전 암만 배가 고파도 이 샌드위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제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나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작가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작가도 하고 생계를 위한 직업 하나를 더 가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투잡. 자,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위한 직업 투잡을 해서 돈은 해결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은 해결이 됐는데 이 생계를 위한 직업을 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작가라고 해서 제가 시급 2배 받는 게 아닙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받고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 일하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직업이 하나이신 분들은 퇴근해서 쉬시겠죠. 작가는 어때요? 집에 가서 못 쉬어요. 작품 활동해야지. 작가인데 직업이잖아요. 작품 활동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돈은 플러스 되는데 작품 활동하면서 돈이 들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돈이 이제. 그런데 작가 시간을 뺏기고 생계를 위한 직업을 하면서 시간 또 뺏기죠. 그리고 병원에 못 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강을 2배로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시간을 2배로 잃어버리고 건강도 2배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갑에 돈이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작가님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했는데 다 환자예요. 무슨 병실에 모여서 담소나는 줄 알았어요. 다 어디가 아프고 안 좋대요. 이쯤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은 다른 걸로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왜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술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갑자기 완전 뜬금없어요. 세계 평화? 저게 뭔 말이지? 오지 않을 것 같은 세계 평화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라는 건 아마 안 올 겁니다. 올 확률이 적죠. 근데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진다면 이걸 있게 한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는 어떤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뭐 강대국의 제도 이런 걸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저에 예술이란 것이 분명히 깔려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 인터스텔라를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지구에 크나큰 위기가 오죠. 인류 멸망 수준의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걸 구원한 게 뭐예요? 주인공 딸이 우주에다가 스테이션을 띄우죠. 과학기술로. 근데 그 스테이션이 뭐 눈에 보이는 건 과학기술 덕분에 올라간 거지만 왜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게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그냥 그런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는 예술은 제가 그냥 좋아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좋아서 하고 싶은 거는 내 상황이 변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하는 것이 되면은 내가 이걸 해야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이제 제가 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예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럼 이 예술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시대 대중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분들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어떻게 다른 이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과 조화를 통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작품으로 대중분들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면 어떤 작품으로 이야기를 할까 다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고 있는 작품들이 고래입니다. 제가 고래를 그리는 이유는 고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쟁의 열을 올리며 공존과 멀어져가는 현대인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돌고래는 자신들 무리에 병든 개체가 발생을 하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 개체를 케어해 준다고 합니다. 그 개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폭동고래 역시 사냥을 할 때 각기 맞는 역할 분담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범고래 등에게 자신과 다른 종의 동물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본인들이 가가지고 다른 종이 고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준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고래를 작품으로 그려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관계를 통한 자신의 성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고래를 그리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작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중순부터 하고 있는 눈물점 시리즈예요. 여기에는 1번, 2번, 6번, 7번 헷갈렸어. 1번, 2번, 6번, 7번이 걸려 있는데 이 눈물점 시리즈는 그 전작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존과 조화를 통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눈물점은 바로 다름 아닌 관계가 끝나는 것, 헤어지는 것, 이별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무수한 관계가 있죠. 부모 자식도 있고, 뭐 연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부부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슬픈 사실은 그 모든 관계는 결국에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연인을 예로 들어보면 그냥 둘이 싸워서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이 죽음이란 것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좀 슬픈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픈 이별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하염없이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관계는 이렇게 울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관계가 흐릿해지고 좀 지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좀 지워지지 않는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계들은 단순히 눈물을 흘려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점 같은 형태로 지워지지 않고 남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 제목을 눈물점으로 붙인 것이고요. 이 눈물점이 나에게 늘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힘든 것들을 내가 많이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별을 통한 자신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고래에다가 눈물점을 찍으면서 작품 활동을 요즘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눈물점 시리즈는 대부분 여기 1번, 2번과 6번, 7번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3번, 4번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 세트로 보이죠? 한 세트로 보이지만 다른 캔버스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작품 번호도 3번, 4번 분리가 되어 있고 작품가도 제가 분리를 다 시켜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 네, 정답은 기다리면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정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 세트로 보이지만은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캔버스를 분리해두고 작품 번호도 다 분리를 해둔 것이고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번 달 초에 더 라이프 아트 페어에 출품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것만 구매하신 거예요. 3번만 구매하신 거예요. 저는 내심 내 의도는 이렇지만 구매하신 입장에서 둘 다 가져가시겠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것만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정이 복잡했어요. 내 의도대로는 됐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이걸 좋아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했는데 얼마 전에 그 구매하신 분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것도 마저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뭔가 좀 기분이 복잡미묘해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분께 같이 갔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복잡미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하나 있죠. 자, 눈물점 5번입니다. 캔버스 하나에 고래 2마리가 있죠. 아까 실컷 막 이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캔버스 2개 막 이러더니 저건 뭐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거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은 관계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는 이상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거는 더 라이프 아트 페어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네, 소장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그런 이별을 원하지 않는 좀 이상적인 바램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하나에 고래 2마리가 담겨있는 작품이고요. 눈물점 시리즈는 앞으로도 이렇게 세트로 보이지만 각기 다른 캔버스에 있는 다수의 작품과 저의 좀 바램과 이상을 담은 캔버스 하나에 고래 2마리가 들어간
작품 소수로 아마 구성이 될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PPT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작품을 쭉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작품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다른 작품 보면서 궁금하신 거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